자, 페이지 142페이지고요. 자, 이제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 식물의 호흡 과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밑재료를 만들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일명 에너지원. 조금 줄여서 뭐라고 해? 영양소. 알겠니? 영양소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해? 빛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써먹는 과정. 이게 바로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식물체의 이파리에 있는 엽록체에서 엽록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맞아요? 됐지? 그 다음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하고 그걸 엽록체에서 합쳐. 합칠 땐 뭐가 필요해?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야? 빛에너지.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 포도당. 그 다음 뭘 만들어? 산소를 만들어. 됐니? 돼서 이게 광합성이고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첫 번째 영양소와 두 번째 산소.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과정.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한번 써보자. 세포호흡입니다. 너네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잖아? 뭐라고 착각하는 줄 알아? 아, 기체 교환하는 거구나.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얘는요 에너지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체 교환을 한 후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됐죠? 요거 좀 알고 계시고요. 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요 광합성은 식물체 이파리에 있는 엽록체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죠? 물론 표피세포 같은 경우 잎의 껍데기 세포 걔는 엽록체가 없다. 공변세포는 있었어. 그럼 기억하세요? 얘는 그런 거 없어. 온몸에서 일어나. 뭐에서 일어난다? 온몸. 그래서 뿌리 줄기 잎 안 가립니다. 온몸 세포에서 바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한다. 광합성 작용부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식물체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CO2와 더하기 뿌리에서 흡수하고 줄기를 통해 잎까지 올려버린 물. 됐죠? 요 두 가지를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무슨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서 이 빛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만 일어나는 게 광합성이야. 맞아요? 그러면 낮의 시작은 어디라고 했어? 새벽. 낮의 끝은 뭐야? 초저녁. 거기까지야. 되니?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 빛 에너지에서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도당이라고 해요. 기억나니? 그래서 자 이때 포도당은 100개 만들어졌습니다. 100개 다 저장해? 아니. 100개 중에 당장 써야 될 거 있지. 당장 야 광합성하고 있는 중에도 나는 뭐 해야 돼? 살아 숨쉬는 중 생명 유지 활동 중. 맞아? 그렇기 때문에 100개 중에 대충 한 10개를 생명 유지에 쓴다고 쳐. 그럼 몇 개 남았어? 90개. 그 90개 뭐 할 거야? 저장했죠. 근데 지금 현재 뭐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 낮이니까 낮에는 임시로 녹말 이 상태로 저장하지.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걸 노가청으로 복습했어. 맞아? 노가청으로 확인했습니다.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청남색. 기억나? 됐어? 자,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밤이 되잖아? 밤이 되면 여기에 스르르륵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좀 이쁘게 다시 쓸게요. 필기를 좀 다시 할게. 스르르륵. 이거 언제야? 낮에 뭘로 바뀐다? 녹말.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위에 있는 건 수용액이고요. 물에 녹은 상태고요. 얘는 그냥 고체예요. 고체가 저장하기 쉽죠. 부피가 작으니까. 그럼 밤이 되잖아. 스르르르륵 밤이 되잖아. 그럼 얘가 다시 뭘로 바뀌어? 설탕으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 설탕. 그러면 설탕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얘가 온몸 세포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온몸 세포로 이동하려면 설탕이라는 유기양분 이동하는 통로가 필요하죠. 그치? 얘따 받아라. 알겠습니다요. 이거 안 돼. 됐어? 그래서 이걸 이동하는 통로가 뭐냐? 얘들아,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했어? 물관. 그럼 양분 이동하는 통로 뭐라고 할까? 체관이. 그렇지. 얘는 체관을 통해 온몸으로 갑니다. 그럼 온몸으로 가면 온몸 세포 이 설탕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 그런 다음에 오늘 배우는 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요거 말고도 또 뭐 나온다고 했어? O2가 나오지. 그치? 그럼 너 O2가 나오는데 문제. 아까 이거 100개 만들어줬다. 100개 만들어주면 이것도 100개 나온다고 치자. 알겠니? 그럼 100개라고 했어. 그럼 100개면 다 저장해요? 일부만 저장해요? 그럼 일부만 저장하는 건 나머지 10개는 내가 쓴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럼 10개 쓰려면 뭐가 필요해? 10개 산소 필요하죠. 이것도 역시 쓰고 이걸 만들자마자 전부 다 내보내는 게 아니야. 쓰고 남는 걸 내보내는 거지. 뭐에 쓰고? 세포에 쓰고. 알겠니?
됐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낮에는 이 과정이 뭐보다 세포 호흡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지. 맞잖아. 그러면 세포 호흡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 밤에는 빛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날 거야. 그럼 호흡은 뭐냐? 이거 거꾸로야. 뭐라고? 이거 거꾸로. 그럼 호흡은 어떤 과정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몸에 있는 포도당. 자, 온몸 세포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이 온몸 세포에 있는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생성된 거 얘기하는 거야. 설탕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고 다시 포도당을 바꾼 거다. 알겠니? 됐어? 그 다음 더하기 O2. 자, 그래서 문제. 이 O2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낮이라면 광합성을 통해 내가 만들지. 근데 문제는 밤이야. 야, 밤에는 산소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왜? 광합성을 못 하니까. 그치? 그러면 못 만드니까 뒤지는 거야? 아니, 밤에도 살아야지. 맞아? 그러기 위해서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자, 알겠니? 다시 한번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다? 광합성 결과. 다시 한번 포도당 어떻게 만들어졌다? 광합성 결과. 낮에 만든 건 밤을 통해 이동시키고 그래서 저장하고 있던 거야. 그 다음 O2는 어떻게 해서 흡수한다고? 기공을 통해서. 그치? 기공을 통해서. 아니면 광합성해서. 맞죠? 얘들아, 낮에는 광합성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밤에는 기공을 통해 흡수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산소는요, 물질하고 결합한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물질을 쪼개버려. 쪼개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광합성은 합성, 붙인다는 뜻이지. 합성의 반대말이야. 뭐라고 할까? 그치, 분해하는. 그럼 분해하게 되면 얘가 쪼개지면서 원물질로 나눠져요. 원물질로 나눠지면 CO2 더하기 H2 이렇게 나눠지고, 그치? 요 사이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삥 하고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에너지 E자를 쓸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생명유지에 쓰는 거야. 뭐라고 쓴다? 생명유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한 500개 만들었다고 칠게. 500개 있는 대로 다 쓸까? 조금씩 쪼갰을까? 맞아. 조금씩 나눴어. 500개를 다 쓰잖아? 그치? 몸에 이제 포도당이 없어. 그럼 뒤지란 소리야? 아니죠. 그치? 그래서 500개 중에 20개 쓰고 480개 남겨놓고 쟁여놓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30개 쓰고 50개 쓰고 100개 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요, 이 방식은 우리 몸에서 똑같아. 너네 지금 밥 안 먹고 온 사람도 있겠지. 그치? 배는 고프지만 죽니? 안 죽어. 안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활동 유지한다는 얘기지. 맞아? 왜 안 죽을까? 이미 점심때나 아침때 먹었던 그 음식물들이 있지. 소화된 다음에 내 몸, 온몸 전체에 영양소를 내보냈고, 온몸에서 지금도 너희들 숨쉬고 있죠? 그치? 숨쉬면서 기체 교환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기체가 온몸 세포에 가서 영양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 나왔어? 그 에너지를 다 썼단 얘기야? 일부만 썼단 얘기야? 일부만.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 돌았기 때문에 배는 고프지만 죽진 않아요.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거. 야, 우리 며칠 안 먹으면 죽을까? 보통 맞아요. 7일. 단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보통 일주일 건딘대요. 선생님 배고파 죽겠는데 죽진 않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만약 물까지 먹는다고 치자. 물까지 먹으면 며칠 걸릴까? 15일 정도 걸려요. 물 먹으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실험, 너 같으면 너 실험할래? 너 실험할래? 그래, 준수야, 네 말대로 실험한다니까 너 여기 갖다 놓고 내가 일주일 후까지 내가 굶긴 다음에 8일째 살았나 죽었나 검사해볼까? 이걸 어떻게 해? 그치? 근데 이런 걸 한 새끼들도 있고요. 웃지마. 한 새끼들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디에 매몰되거나 갇히거나 구조대할 때 며칠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네? 죽었네? 그런 걸로 알아낸 거야. 알겠어? 그렇지? 그 사고 난 거야 뭐 그렇다 쳐. 근데 이걸 실험을 했다고? 어느 또라이 새끼들이? 일본. 그 한 새끼들이 일본이야. 생체 실험, 인체 실험하는 새끼들이. 그때 인체 실험 대상이 누구였어? 우리 조상들 아니면 중국인, 러시아인 이런 애들. 그게 바로 뭐야? 마루따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 안 했나? 해준 것 같은데? 마루따라고 해서 731 부대라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애들이 중국 쪽에 그걸 설치를 했어. 731 부대라고. 생체 부대야. 지네들이 아무리 해봤자 미국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니까 안 되겠다. 야, 다른 방법으로 꼼수자. 독가스라든지 생체병기.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연구하던 부대야.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며칠까지 살고 며칠까지 며칠 후에 죽고 압력을 얼마큼 하면 죽고 피가 얼마 빠지면 죽고 그치? 이런 실험했던 거야.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니네 생명이 발생할 때 특히 아기가 1주차에는 어떤 모양 만들고 무슨 기관 만들고 뭐 이런 거 있거든? 그것도 다 어떻게 한 거야? 임신시켜놓고 강제로 강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 배를 가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기를 해부한 거야. 이게 말로 해도 상상해도 막 끔찍하지 않냐? 어? 이거 근데 누가 대상이라고? 쥐새끼 아니야. 요새는 쥐를 먼저 하잖아. 임상실험 맨 마지막에 하는데 이건 사람 대상으로 한 거야. 누가? 일본 새끼들이. 알겠니? 근데 잘 들어. 니들 조상의 조상의 조상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있을지 누가 알아? 아니야? 맞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친가족일 수도 있고 외가족일 수도 있고 나중에 사돈의 팔촌이 될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었던 거야.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꼴을 당했다고 쳐봐라. 열이 안 받냐? 봤죠? 그래서 잘 들어. 나는 일본 사람은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일본이랑 국가가 싫어서 그렇지. 응? 국가는 걔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알겠니? 그래서 개 짜증 난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지. 그치? 지네들은 뭔 줄 알아? 지네들은 패전일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전쟁에서 져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슬퍼하는 날이야. 지네가 잘못해가지고 두드려 맞은 걸 뭐 어쩌라고. 맞잖아. 지네는 전쟁 피해자래.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분위기가 틀려. 걔들은.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 도쿄 대공습이라고 해서 미국을 빡치게 했잖아 옛날에. 미국이 그래가지고서 폭격기 알아? 폭격기를 가가지고 일본 동경 도쿄에 X자 딱 그리고 거기에 대폭격을 했거든. 그때 죽은 사람의 아들내미인가 아니야 와이프인가 딸인가가 막 울어 막 우리 아빠 막 도쿄 대공습 때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 그때 운전했던 그 비행사 미국인을 찾아. 미국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하니까 사과 안 해. 그 사람은 사과 안 해. 왜 사과 안 할까? 야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군데? 일본이 진주만 때려가지고 일본 그 진주만 때려가지고 자기 동료들, 자기 식구들 그때 몇 명 죽었는데 걔는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간 거야. 그치? 근데 왜 사과를 해? 지네가 잘못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아니야.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 응? 내가 할 때 100% 우리나라가 힘이 없잖아? 일본 놈도 다시 쳐들어와. 일본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100%. 응? 무서운 새끼들이야.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고. 자, 그래서 포도당 산소, 그 다음 결합한 다음에 온몸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 에너지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세포. 근데 이 세포호흡은요, 빛에너지하고 함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얘 어디서 일어나? 온몸에서. 언제 일어나? 얘는 빛이 있으니까 낮에만 일어나죠. 얘는 항상 일어납니다. always 일어나. 알겠어? always. 이거 포인트야. 됐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입니다.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 뭘까요? 유기양분, 포도당. 그 다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해?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때 양분 분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뭐야? 산소. 산소가 없으면 저절로 분해가 잘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때 이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겠지? 산소하고 결합하겠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포도당이 산화되었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산화. 산소와 결합하였다. 그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와 물. 포인트는 뭐다?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만들자마자 다 다량으로 쓰냐? 단계적으로 쓰냐?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다 쓸게. 단계적 방출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의 단계적 방출이 일어난다. 단계적 방출. 이거 써놓으세요. 자, 500개 있으면 먼저 30개 쓰고 470개 남고 70개 쓰고 400개 남고 50개 쓰고 350개 남고 이런 식. 됐죠? 자, 그다음 장수하시기 미줄쳐.
모든 살아있는 세포. 이걸 뭐라고 했어? 온몸. 뭐라고? 온몸. 그 다음 언제 일어난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린 이렇게 정리해야 돼.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 밤에는 호흡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라고 돼 있어. 일단 포도당 어떻게 만들었어? 광합성 결과. 근데 얘는 식물이잖아. 우리 같은 동물들은 광합성 못하죠. 그렇지? 살기 위해서 우리도 포도당 필요하거든. 어떻게 하죠? 먹어서. 누굴 먹어? 식물을 먹든지 동물을 먹든지. 맞아요? 먹어서 공급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죠. 됐죠?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줄 쳐. 낮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슬러시. 요거 언제라고? 낮. 그 다음 기공을 통해 흡수라고 돼 있어. 이건 언제야? 밤. 낮하고 밤하고 틀려. 자, 그 다음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입니다. 광합성이 이용된다. 맞죠? 낮에는 광합성이 이용돼. 이게 언제라고? 낮. 그 다음 밤에는 어떻게 돼? 광합성을 못하니까 기공을 통해 방출하겠지. 이건 뭐예요? 밤. 그 다음 물은 식물에 사용되거나 방출된다. 이때 이 방출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증산. 맞죠? 자, 그 다음 에너지. 에너지는 뭐야? 생명 유지에 쓰는 거야. 뭐라고? 생명 유지. 이때 생명 유지 활동이 활발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겠니? 조금 쓰겠니? 많이 쓰지. 에너지를 많이 쓴다. 얘들아, 모든 모든 생물체들은요, 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뭐에 쓰는 줄 알아? 체온 유지에 써요. 뭐에 쓴다고? 우리도 체온 유지에 써. 알겠니?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나머지에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만약에 체온 유지에 쓴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거든.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호흡이 활발한 거야, 안 활발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실험을 했을 때 온도계를 딱 꽂았을 때 온도계 눈금이 많이 올라갈까 조금 올라갈까? 많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활발할수록,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겠군. 그럼 언제 호흡이 활발하느냐라는 거야. 바로 뭡니까? 생명활동이 활발할 때. 그치? 그때는 세 군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개발생이라고 외워. 뭐라 간다? 개발생. 요 개발생이 발생하면 호흡이 활발해. 개발생이 뭡니까? 개화입니다. 뭐라고? 개화가 뭘까? 그렇지, 꽃 피는 거. 10개자 꽃화자. 발은 뭘까? 발생. 뭐라고? 발생이 뭘까? 잠깐만. 발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발생이라고 하면 안 돼. Sorry. 바라라고 써야 돼. 뭐라고? 바라. 얘들아 잘 봐. 여기 씨가 있어. 씨앗 있어. 씨앗에서 싹이 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씨가 발한 거죠? 좀 빠르게 얘기하면 씨발하죠? 아, 욕한 거 아니잖아. 씨가 발한 거 맞잖아. 싹이 트는 걸 뭐라고 해? 바라라 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 씨바라. 욕한 거 아니야? 재영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씨바라. 그치? 맞잖아. 씨바라. 욕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입을 떡잎이라고 하는 거 알지? 하나가 있으면 외떡잎, 두 개가 있으면 쌍떡잎,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 들성 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 없으면 커서도 싸가지 개싸가지다. 그치? 그 얘기야. 맞아? 그 다음 생은 뭘까요? 생장. 뭐라고? 생장이 뭐야? 생생하게 보관하는 걸 생장이라고 해? 생장은 커지는 거, 몸이 자라는 거. 너희들은 지금 현재 생장 중. 생장 멈췄니, 소연아? 큰일 나죠. 그치? 큰일 나죠. 계속 생장하길 바래.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하고 싶어. 얘들아, 이산화탄소 CO2 확인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알아두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석회수가 뿌옇게 됩니다. 뭐라고도? 석회수가 뿌옇게 돼. 이산화탄소하고 석회수가 만나잖아? 그럼 뿌옇게 흐려져. 그래서 이걸 외워. 이석부라고 외워. 뭐라고? 이석부. 석회수가 뿌옇게 되는 건 1학기 1단원에서 배운 탄산칼슘 앙금입니다.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 다음 2번. 이건 이미 배웠어. BTB가 무슨 색으로 바뀔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왜? 호노비 광파 기억나? 호흡하면 노란색 되잖아. 됐지? 그거야. 그거. 근데 지금은요,
니들 과정에 뭐가 나왔어? 석회수가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를 할까? 얘는 자 밀봉하여 어둡다라고 했으니까 낮이야 밤이야? 밤 역할을 하는 거죠. 얘 광합성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뭐만 합니까? 호흡만 합니다. 그 호흡만 하니까 여기는 스르륵 O2가 흡수되고 스르륵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와 여기 뭉치겠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뿌옇게 될 테고 여기는 일반적인 공기죠. 일반적인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질소. 그렇지. 그 다음 2등이 누굴까요? 산소야. 이렇게 많아. 근데 얘가 얼마인 줄 알아? 78%. 얘는 21%다. 됐어? 됐니? 그럼 얘들아 둘이 합해봐. 어려운 산수죠. 몇 퍼센트? 그렇지. 몇 퍼센트 남았어? 1%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있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봐? 그냥 없는 걸로 봐. 0.03%입니다. 알겠니? 그냥 없는 걸로 보세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는 얘보다는 농도가 높아. 그렇다고 무지막지하진 않아. 대략 이건 4, 5% 정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석회수가 금방 빨리 뿌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뭐야? 반대야. 뭐라고? 반대. 근데 올 반대가 아니에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시간. 얘 언제 일어나? 낮. 그러니까 밤에 일어난다고 착각을 해. 들은 낮에 숨 찾고 있어? 아니죠. 돼서 낮이면 밤이다. 아니 낮 항상. 이거 예외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디서 일어나? 광합성 엽록체. 그럼 반대면 안 엽록체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없죠. 선생님 얘 잎에서 일어나니까 뿌리입니까? 잎의 반대가 뿌리야? 누가 그래? 그치? 얘는 온몸이야. 이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 반대. 알겠니? 진짜 그런 거 봐봐. 얘는 요거 흡수 방출. 얘는 흡수 방출. 맞죠?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서로 반대 맞죠? 그 다음 무기물이 유기물 유기물이 무기물. 그치? 구분할 수 있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어. 시간하고 장소는 예외라고. 조심해. 자, 그 다음 이 광합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에너지원 생성이야. 그럼 호흡은 뭐냐? 에너지 생성이야. 다시 한번. 얘는 뭘 생성한다고? 에너지 생성 과정이고요. 얘는 뭐라고? 에너지원 생성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원을 우리가 뭐라고 해? 밥 만드는 거고 밥을 분해해서 에너지 만드는 거. 야, 씨 온도를 낮추니까 덥네. 황량아 한 번만 더. 플리즈. 온도를 22도로 바꾸자. 22도. 두 칸만 내려주세요. 어이 키 크나. 고마워. 성령이만 봐. 너 왜 봤어 새끼야? 야 쟤만 보라고 했는데 왜 네가 봐? 이놈의 새끼야. 야 애들아 눈 감어. 너만 봐. 뭐해? 이거 산을 표현해줘? 수화로 이것은 산입니다. 맞잖아. 그치? 이건 농담. 이것은 산입니다. 이거 농담한 거야. 그치? 수화 알려준 거야. 농담이 아니라 수화 알려준 거야. 수화. 맞지? 너 산 표현할 줄 알지? 쟤한테 이따 알려줘. 알겠지? 나한테 알려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있어. 요거 별표하시고요. 요거 나오면 많이 틀려. 요거 나오면 많이 틀린다. 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확인 실험이다라고 했어. 이게 사실은요. 촛불하고 생지 가지고 실험을 해. 생지. 프리스텔리라는 사람이 실험한 거야. 생지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그냥 할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 자, 일단 얘는 뭐가 일어나죠? 연소가 일어나지. 내 연소가 뭔지 아니? 연소? 불사 지른 거, 불장난. 불장난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탈물질이 필요하죠. 연료라고 한단다. 산소도 필요하다. 발화점 이상의 높은 열도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 있고요, 탈물질, 연료 있고, 산소 있고, 불 댕기면 이렇게 되지. 그때 지속적으로 연소가 일어나려면 산소가 사라지고 이 산소가 이제 연료하고 결합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물 나와. 얘도 호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호흡은요 단계적으로 에너지 방출한다겠죠. 얘는 그딴 거 없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있어요. 라이터를 지졌어. 불이 빠이 나오고 있어. 불이 싹 반 정도 탄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 내일 다시 깰요. 이래. 그럼 소방관이 뭐 필요해?
그치? 내가 다 끄면 되지. 맞아? 실제 그런 일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 연료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다 타버리지. 야 오늘 서울에 있는 지하철 내에서 누가 어떤 개또라이가 불질렀더라. 몰라요? 뉴스 못 봤어? 지하철 내부에서 불 토치로 막 파열해가지고서 불 내버렸어. 미친 또라이 아니야? 야 지하철 내에서 불 나면은요 대량으로 죽어요. 2000년대 초반에 아니 2000년대 초반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90 몇 년도일 거야 아마.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6년도인가 대구 지하철 사람 엄청 많이 죽었고 서울에서도 한번 지하철 사고 되게 큰 거 많았어. 그때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엄마 아빠한테 다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 다 보내는 거 그거 눈물 나. 알겠어? 무서워. 우씨, 야 그게 어쩔 수 없는 사고라면 사고라도 진짜 슬퍼 죽겠는데 사람이 그걸 일부러?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새끼는 내가 볼 때는 천년만년이 여기 깜빵에 가가지고 그렇지? 여름에도 온돌방에 쳐 넣어야 돼. 그치? 온돌방에 전기장판에 여름철 얘기하는 거야. 에어컨 못 틀고 창문도 못 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선풍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열 나오는 거 알지? 그치? 그거를 막 위아래를 다 해가지고 진짜 살아있으면서도 아우 진짜 땀 삐질삐질 고깃국물 빼내야 돼. 아우 미친 또라이야. 하여튼 아무튼 그렇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 O2가 줄어들고 CO2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연소. 그래서 얘 지속적으로 타요? 아니면 좀 있으면 꺼져요? 꺼져요. 왜? 요 공간 안에 있는 산소량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근데 얘는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잘 봐. 이 연소 시간이 10초라고 가정하자. 몇 초? 10초. 10초야. 자 문제. 자 얘가 켜지고 얘가 있는데 이게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틀려. 여기 빛을 비췄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낮. 빛을 차단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밤이라고 합니다. 그럼 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일단 연소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산화탄소 막 방출하고 O2 흡수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낮이야. 빛을 비췄어. 낮이면 얘가 뭐를 하지? 광합성을 하지. 그럼 낮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식물체가 광합성을 하고 맞아? 호흡도 합니다. 맞아? 그 다음 연소까지 하죠. 연소 더하기 호흡은 한마디로 뭘 쓰는 거야? O2를 줄이는 거고요. 얘는 O2를 늘리는 거지. 맞아? 그런데 얘가 이런 식이 벌어졌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용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많지. 그치? 아니면 거의 같아. 이럴 수도 있지. 아무튼 이런 경우야. 그러면 이거 10초 걸렸으면 이거는 10초보다 더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20초로 하자. 20초 버틴 거야. 됐어? 그런데 빛을 차단해서 밤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식물이 뭐만 하죠? 호흡만 하고요. 플러스 연소하지. 맞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 둘 다 뭐 하는 거야? O2를 쓰기만 하지. O2를 쓰기만 하니까 얘가 10초 걸렸으면 얘는 5초 걸리겠지. 됐어? 얘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뭐야? 뭐 아니면 돕니다. 더 오래 살던지 더 빨리 뒤지던지. 됐어?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낮에 식물이 광합성해서 바로 뭘 만들어주는구나. 산소를 만들어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얘네들 무슨 관계? 얘네들 무슨 관계? 반대야. 근데 반대가 아닌 애들이 예외가 있다고 했지. 그 예외가 얘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장소하고 시기가 예외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입니다. 자, 일단 얘는 엽록체, 얘는 모든 세포지 안엽록체 아니에요. 그 다음 얘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니까 낮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이라겠지. 그러면 뭐야? 낮부터 밤까지 그런 거 안 따진다. 그치? 되니? 그 다음 낮의 시작을 뭐라고 한다겠지? 새벽.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초저녁까지.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 흡수하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그 다음 호흡은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그 다음 양분과 에너지. 양분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대. 여기서 문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의미가 뭐냐?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빛 받았다고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 꼬라지로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광합성이야. 얘가 식물체가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식물체가 살면 동물체가 살고 동물체가 살면 우리도 살지. 이 과정. 그럼 얘는 양분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바로 생명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됐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 광합성하고 호흡이 일어나는 거 과정 배웠어. 자, 어떤 식물체가 있습니다. 너 나무야? 너 나무야? 그렇지? 나무 어떻게 대답해? 그렇지? 나무야? 자, 근데 이 나무가 현재 이 새끼가 광합성을 하고 있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둘 다 하고 있는지 하나만 하고 있는지 궁금해. What are you doing now? 그치? 대답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식물체가 어떻게 대답해? 그치? 그러면 이 새끼 뭐 하고 있지? 응? 응? 이거 조사하면 되겠지. 기체 출입.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있어? 아, 이 새끼 광합성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어? 그럼 뭐야? 아, 이 새끼 호흡하고 있는 중이구나. 맞아? 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따질 거 식물의 기체 교환입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은 광합성하냐 호흡하냐, 광합성 여부,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조심할 거 있으면 바로 낮입니다. 낮에는 광합성만 한다. OX 성령아. X 뭐도 하죠? 그렇지, 호흡도 하죠. 하지만 누가 더 많아? 광합성이 더 많아. 그렇지? 마치 뭐하고 똑같아? 먹으면서 싸는 거야. 상상하지 마! 막 이거 지금 상상하는 애도 있을 거야. 이 새끼 질서 상상했어. 너 지금 화장실에서 앉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싸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낮에는 뭐야? 먹는 게 훨씬 많은 거야. 싸는 건 2덩어리, 먹는 건 10덩어리. 알겠지? 상상했냐? 이거 상상하면 안 돼. 상상하면 집에 가면서 어으, 너 상상했구나. 하지 마. 하지 마. 어이 더러워.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식물 기체 교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다. 그다음 밤이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빠졌지? 여기에 초저녁과 점심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새벽이 빠졌지. 요게 빠진 거야. 이 초저녁과 새벽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까? 야, 낮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빛이 강해요. 그럼 초저녁과 새벽은 빛이 있어, 없어? 있지. 빛이 약해요. 그다음 밤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낮이건 초저녁이건 밤이건 간에 호흡은 기본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옵션으로 빛이 있는 2군데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광합성 해야 못해요. 어떻게? 많이. 여기 광합성 해야 못해요. 해요. 어떻게? 조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설명 들어야 돼. 저건 결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루를 낮, 그다음 초저녁과 새벽, 그다음 밤 이렇게 나누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일어나는 게 뭐라고? 호흡은 전부 일어나. 그치? 그런데 여기 빛이 뭐라고? 많고, 빛이 뭐라고? 적어. 얘네들은 빛이 있잖아. 그다음 많고 적으니까 여기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고요. 광합성이 조금 일어나요. 맞아? 됐니? 여기는 광합성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뻔할 뻔쩍 뻔되기 쉬운 거부터 얘는 무슨 일이 벌어져? 호흡을 하니까 밤에는 뭘 흡수해? O2를 흡수하고 플러스 뭘 방출하죠? 이산화탄소 방출하겠지. 그치? 됐어? 근데 얘는 잘 봐. 누가 더 많을까? 위하고 아래 중에. 이게 많지. 그 우리 눈에는 이거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그럼 자, 지금부터 보자. 광합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플러스 CO2.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O2. 근데 이 O2를 다 방출한다고 해서 쓰고 남는 거 방출한다고 했어. 그래서 일부를 여기다 써. 그치? 그럼 일부를 쓰면 또 일부를 이산화탄소를 생성되죠? 여기서 생성되는 건 또 지가 광합성한테 다 써버려. 됐어?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여기가 문제 없지. 자, 이제 문제는 누굴까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체교환 반대 맞지? 근데 얘는 문제가 얘야. 얘가 뭘까? 이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잘 봐.
광합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흡수했어. 그럼 뭐가 나와? 산소. 그럼 산소를 지가 숨쉬는 됐어. 그럼 호흡하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나온 걸 지가 광합성 됐어.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먹었지? 쌌지? 싼 것도 먹었지? 쌌지? 먹고 싸고 싸고 먹고 싸고 싸고 먹고 싸고 싸고 먹고 똥개야. 근데 똥개 알아? 똥개 알아? 일반적인 애들은 지가 지똥 먹지 않아요. 이 새끼는 지가 먹어요. 햄스터도 먹는다던데? 햄스터도 지가 산 똥 지가 먹는다던데? 너 어떻게 알아? 봤냐? 그걸 관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봤어? 나는 근데 어렸을 때 똥개 봤어. 똥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똥개가 진짜 똥 먹는지 안 먹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가 똥 싸더니 가만히 관찰했더니 진짜 먹더라. 어? 지금 배고프면 똥 싸면 되고, 그치? 똥 싼 다음에 그래서 똥 싼 다음에 먹으면 배부르니까 또 똥 싸고 먹고 싸고 먹고 하는 거야. 이게 똥개예요, 똥개. 상상하지 마. 알겠어? 상상하지 마. 그래서 얘는요, 재밌는 게 뭐냐? 외관상이 뭐지? 겉보기에 기체 출입이 출입이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어요. 이걸 일명 뭐라고 해? 자급자족 라이프죠. 뭐더라? 자급자족. 배고프면 싸면 되고 싸면 먹으면 되지. 그렇지? 됐냐?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볼게. 자, 낮에는 광합 성량이 호흡 문양보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 현상 때문에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그럼 밤에는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 그래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그래서 기체 출입이 반대죠. 됐죠?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기체 교환 별표하시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이 같아. 그치? 그래서 먹으면 싸는 거고 싸면 다시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겉으로 보기에 기체 출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빛이 있어 없어? 있지. 강해 약해? 약하지. 이때의 빛의 세기를, 요때 빛의 세기를 S야, 어퍼스트로피 S,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보상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보상점. 이때 이 보상점은 하루에 2번입니다. 아침과 저녁, 새벽과 초저녁에 일어나. 자, 이제 마지막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양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양분의 생성은 뭐 때문에?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양분은 뭐야? 포도당이죠. 자, 이제 밑줄 친다. 자,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뭐에 의해서?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이 만들어져. 근데 이 포도당 만들어지자마자 뭘로 조정해? 뭘로 조정해? 일부가 잎에서 사용되고 일부는 물에 날록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녹말로 바뀌어 저장. 100% 아니요, 일부만. 선생님, 그러면요, 잎에서 사용되거나 라고 해서 이거 뭐? 호흡하는데.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저장했으니까 언제? 밤에. 언제? 밤에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체갈을 통해 이동하지. 온몸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온몸에 설탕이 이동된 거죠. 설탕이 이동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뭘로 바꿔?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야. 맞아? 그래서 포도당 바꿔서 호흡이 일어나고요. 세포호흡.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남았어. 어떻게 할 거야? 몸에 부성물질이 돼서, 그치? 키가 크던지 몸집이 커지던지 이렇게 생장하는 데 쓰겠지. 뭐라고? 생장하는 데 사용될 거야. 그 다음 남은 양분은 또 이제 뭐야?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뿌리, 줄기, 잎에 저장됩니다. 그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우세요. 남는 거 저장해야 돼. 자, 감자나 고구마는 녹말 형태로. 그다음 포도나 양파는 포도당 형태로. 그다음 사탕수수나 사탕무라는 거 있어. 이거는 설탕 형태로 달아. 그다음 콩은 단백질, 콩단백질. 됐죠? 땅콩이나 깨는 기름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건 지방 형태로. 저거를 우리가 먹는 거죠. 저걸 먹잖아. 맞아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별 붙인 건 뭐라고? 암기야. 이건 암기. 그냥 외워주셔야지.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환상박피. 이 환상박피도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거는요 뭐 확인하는 실험이냐? 체관의 위치와 그다음 유기 양분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뭐라고? 환상박피 실험이 뭐라고? 체관의 위치와 유기양분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이 환상박피입니다. 자, 말 좀 알려줄게요. 환상, 고리 환자야. 알겠어? 환상, 고리 모양으로 박피 껍데기를 제거했다. 여기가 둥그렇게 끄집어낸 거야. 됐어?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려줄게요. 일단 살아있는 게 있으면 살아있네. 물관은 살아있어. 뭐라고? 물관은 살아있어. 그래서 가운데 있는 물관은 살아있는데 얘가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지? 이파리로 가겠지. 이파리.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 광합성. 광합성 한 다음에 뭐 만들어? 양분. 그럼 양분이 뭘 따라 이동할 거야? 체관. 체관은 안쪽에 있어?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 빨간색이 체관이다. 그럼 양분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네. 체관이 사라져버렸지. 왜? 내가 잘라버렸잖아. 그치? 그럼 양분이 내려오겠어? 쌓이겠어? 쌓이지. 그러면 쌓이고 그러면 위에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 볼따구처럼 여기가 빵빵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봐봐. 여기 줄기의 윗부분이 뭐다? 빵빵해졌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열매가 크고 아래에 있는 건 열매가 작지. 양분이 공급, 양분이 안 공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체관 위치는 바깥쪽, 표피 근처. 그 다음 두 번째가 유기양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아래에서 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야. 이해됐니? 너네 혹시 피부 더러운 애들은요 나중에 레이저 같은 걸 껍질을 깝니다. 껍질을 벗겨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박피 시술이라고 해요. 레이저 1000샷 뭐 500발 500샷 뭐 이런 거 있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엄마가 피부과 다니신다. 그거 하시는 거야. 알겠어? 레이저 같은 걸로 살짝 미세하게 까는 겁니다. 미세하게 까는 게 대놓고 까는 거는 문신 제거할 때. 알겠어? 야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니들은 MZ 세대보다 더 밑에잖아. 최신 세대잖아. 최신품이잖아. 최신형이잖아. 최신형. 너희들 왜 구제품이야? 재고야? 최신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어른이 된 다음에 타투를 하고 싶어. 타투를 하고 싶으면 1년만 참아. 1년만 참아. 그 다음 1년 참고 그래도 해야겠어 라고 하면 그래 하세요. 아유 안 하고 못 베긴다며 해야지. 대신에 안 보이는 데다 하는 거야. 안 보이는데 나만 알 수 있는데 내가 옷을 홀라당 다 벗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알겠니? 그런데 하는 거지. 이런데 얼굴 그치? 팔 알지? 막 용문신 있고 잉어 있고 등판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뭘로 봐요? 깡패가 아니지. 개 날라리 양아치로 보죠. 인식이 그렇죠. 선생님 미국 애들은 안 그렇던데 경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 영국 그 백인 인종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계급주의가 심해. 걔들은 백인 우열주의 막 인종차별 더 심한데 거기도 완벽하게 초특급 금수저, 오브 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애들은 절대 문신 안 해요. 절대 문신 안 합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자동차 중에서 한 대당 몇십억짜리 자동차 알아? 벤틀리 이런 거. 일명 이렇게 얘기하죠. 왜 타투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 뭐라고 할 것 같아? 어떤 유명한 배우야.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 아니 이렇게 한 거. 아플 것 같은 거 아니라 뭐라고 할 것 같아? 벤틀리에 스티커 붙이는 거 봤어요? 야 벤틀리에 스티커 붙이냐?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 이런 거 붙이냐? 안 붙여. 미쳤니? 차가 얼마짜린데? 그 벤틀리 문짝에 들어있는 이거 있어요. 우산. 문짝에 들어가 있거든. 우산. 그거만 200만 원인데? 앞에 벤틀리 딱 시동 걸면 막 이게 다이어트 시장 날개 딱 달린 게 뿅 하고 나와. 이거만 1000만 원인데? 그런 차들이야. 그런 차들 스티커 붙이니? 까칠한 주인 뭐 이런 거 붙이니? 안 붙여. 벤틀리 뭐 대전동호회 회장 뭐 이런 거 붙이냐? 안 붙인다고. 그 이유가 뭐야? 비싸. 엄청나게 비싸. 그거 똑같은 거야. 니들 몸값을 스스로 낮추지 마. 알겠니? 니들 몸값은 니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야 아무것도 없는 순정품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알겠니? 순정품에 왜 손을 대? 수술하지 말란 얘기도 들어가요.
알겠니? 수술하지 말라고 했지 시술은 해도 돼요. 알겠지? 시술, 눈 찝는 거, 쌍꺼풀 정도는 해도 됩니다. 우리 작은 애 쌍꺼풀 수술했더니 겁나 이뻐졌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개 장난 아니야. 참고적으로 우리 작은 애는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 2학년 겨울방학 때 해서 졸업사진에 쌍꺼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치? 완전 범죄죠. 보통 애들이 언제 많이 하는 줄 알아?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 그때 합니다. 그때 하던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래야지 나중에 엄마 얼굴이 왜 이래? 그치?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죠. 뭐 알지?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시술하는 건 괜찮아요. 시술. 수술은 전신 수술, 뭐 전신 튜닝 이런 거 안 된다. 응? 뭐 돌려깎기 이런 거 안 돼. 순정품이 짱이야, 순정품이. 자,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개념 쏙쏙이 여기까지 하면 끝나고요. 숙제는 뒤입니다. 오케이? 자, 식물의 호흡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요. 식으로 나타낸 거. 자, 포도땡이 있고요. 그 다음 포도당을 분해시켜야 되죠. 요 안에 에너지가 숨어 있단 말이지.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그래서 뭐 필요한 게 뭐야? O2. 자꾸 써먹으라고 했어. 써먹어서 익혀. 익히면 맛있지. 맛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물과 뭐가 나와? CO2가 나오죠. 자, 2번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물의 호흡은 밤에만 잘 봐야 돼. 밤에 도지. 밤에 도. 그 다음 식물의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이거는 광합성. 그 다음 식물의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 얻는다. 맞아요. 이때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은 아까 뭐라고 했어? 산소하고 결합한다라고 해서 두 글자로 산화.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맞아요.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체온 유지야. 그 다음 세 번째 광합성과 호흡은 딱 두 개 빼놓고 나머지가 다 반대라고 했어. 그래서 요게 반대고요. 얘네들은 예외예요. 자, 광합성 언제 일어나? 엽록체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항상. 자, 기체 출입은 반대입니다.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쓰고 남는 거 방출하지. 뭐를 통해서? 기공. 이거 전부 기체 출입은 기공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호흡할 때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지.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양분을 합성. 그러니까 광합성. 빛을 통해서 붙인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양분의 분해라고 하는 거죠. 분해는 쪼갠다. 나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요. 얘 에너지 저장한 걸 방출시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광합성과 호흡 중에서 누가 화살표가 더 길어? 두꺼워? 광합성. 그러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CO2를 흡수하고 플러스 O2를 방출하는구나.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여기는요. 야, 화살표 잘 봐라. 왼쪽이다. 오른쪽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림 잘못 봐서 틀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얘는 거꾸로죠. O2 흡수하고 CO2 방출하는 거지. 됐죠? 됐니? 마지막.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최초의 양분 퍼스트 포도당은 뭘로 바로 바뀌어? 녹말. 뭐라고? 녹말. 이거 언제야? 낮. 이거 언제라고? 낮. 그 다음 밤이 되면 이제 물에 잘 녹는 뭘로 바뀐다? 설당. 뭐라고? 설탕. 그 다음 밤에 뭐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뒤쪽에 이 얘기는 우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따로 얘기 안 할 거야. 따로 얘기 안 할 거고요. 숙제는 유제 1번부터 유제 2번, 3번, 그 다음 내신식숙해서 어디까지? 실력 탄탄까지 147페이지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